예, 구주차 2차 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주차는 70년대 대중예술에 나타난 대중들의 욕망, 이런 주제로 별들의 고향과 겨울여자 두 작품을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2차 시는 뭐 이제 이 자료는 그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그 구주차에 1, 2, 3차 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시 그 마지막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죠. 일테면 그 양옥과 그 어디 별들의 고향과 별들의 고향과 겨울 여자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양옥과 아파트, 양옥이 이제 그 서양식 가옥 그런 의미죠. 2층 슬라브 집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별들의 고향에서 되면 2층 양옥과 아파트, 그리고 이제 겨울 여자에서도 아파트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 모두 인물들이 그 주거하는 공간, 거주죠. 거주. 예, 잘못됐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으로 양옥과 아파트만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옥 구조인 개방형의 한옥과는 매우 다른 양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이 서구적 개념의 양옥은 개인의 사생활이 은폐되는 그런 폐쇄형의 가옥 구조예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공간이 분리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에서는 이제 부부만의 공간과 딸, 그리고 죽은 전체 공간으로 이렇게 상하가 구분되죠. 그러니까 2층과 1층 그런 의미예요. 수직적으로 공간이 분리된다는 의미는. 겨울 여자에서는 이제 부모가 거주하는 공간과 자녀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상하가 뭐 2층, 1층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면 훨씬 쉽죠. 이렇게 방마다 그 구획이 돼 있어서 방마다 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의 사생활이 뭐 은폐 그러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일정하게 보호되는 그런 기능을 일단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수평적인 공간 분할의 한옥과는, 이 말은 한옥은 2층 3층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인 공간 분할의 한옥, 그러니까 되면 한옥은 이를테면 뭐 그걸 거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거실이잖아요. 거실을 기준으로 그 방마다 이제 문이 있으니까 다 방문 열고 나오면 거실로, 또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를테면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수평적인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수평적인 공간 분할이라는 얘기는 그런 한옥과는 다른 양옥의 수직적인 공간 분할은 1층과 2층은 훨씬 더 폐쇄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은폐된다. 뭐 또 다른 의미를 한다면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소설에서 뭐 그 만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살한 전 부인의 기억을 이 경아에게 들키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보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이나 자연적인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그 관계가 표출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양옥이 표상하는 사회적 의미는 7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옥이 표상하는, 아니 물론 지금도 보면 21세기도 지금은 이제 내가 1차 시에서 이야기했지만 광주만 하더라도 그 주거 형태가 뭐 약 70%에서 80%
정도가, 지난 1차 시는 약 70%라고 그랬는데 뭐 한 80%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재개발하는 곳은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약 뭐 한 7, 80% 정도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물론 아파트도 이제 뭐 입지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 평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아파트가 이제 그 건축된 지가 이제 얼마나 됐는가에 따라서 뭐 아파트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를테면 양옥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이 사실은 뭐 그렇다면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또 이제 소유하고 어,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그 페이퍼, 그다음에 양옥이 표상하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안정적인 주거 환경 혹은 성공의 그 주거 환경으로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다. 이 설명은 지금 70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70년대 새롭게 등장한 2층 양옥,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별들의 고향에서 그 만준이라고 하는 남성은 내실 있고 탄탄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성공한 그런 이제 인물인 거죠. 음. 이제 그 만준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런 경제적 안정과 성공은 이제 70년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가정부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가정부라고도 하지 않고 뭐 지금 뭐 가사 도우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70년대는 이제 식모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대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식모와 홈드레스를 입고, 식모를 두고 그 말이죠. 이 가사 일을 전담하는, 그다음에 홈드레스, 홈드레스를 어떻게 설명 안 해도 이해를 하겠죠? 예.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홈 드라마를 입고 이제 그 퇴근 때 그 남편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부인을 두고 있는 양옥을 통해, 서양식 가옥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런 경제적 안정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실현되고 있어요. 겨울여자시도 마찬가지예요. 양옥에 살고 있는 이화, 이제 그 여자 대학생 이름인데,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화 아버지 직업이 목사, 종교적 경건함과 안정적 생활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화가 첫 번째 만난 남자 요섭의 경우, 그의 아버지는 이제 정계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쪽 다 사회 성공, 사회에서 어떤 성공 혹은 지배 권력의 생활 공간이 바로 이제 양옥의 이미지로 그 의미를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를 대표하는 이런 그 베스트셀러 소설과 또 그걸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 이 두 작품, 뭐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이런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의 그 거주 공간이 양옥과 아파트인데, 이 양옥과 아파트가 표상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어떤 사회적 성공을,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양옥과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겠죠, 대중들이.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양옥 내지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다시 정리하지만 양옥이라고 하는 그 주거 공간은
뭐 주거라고 해도 괜찮겠네. 아까 거주 공간이라고 했는데 뭐 주거 사는 곳이니까 주거 공간은 잘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특이한 게 뭐냐면 두 작품에서 뭐 대체로 남성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파트에 거주해요. 별들의 고향에서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그림을 그리는 문호라고 하는 인물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예, 이제 그 영화나 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아파트죠. 겨울여자에서는 이제 그 이화의 그 대학 교수인 허민이라고 하는 남성이 생활하는 공간.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파트의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출세한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하나의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그 양옥이나 아파트와 같은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거주 공간의 이미지에서 그럼 그 거주 공간 주거 공간에서 누가 남성이 남성이 그 뭐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여자에서 남성이 혼자서 생활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청래의 그 한옥 구조, 개방형 그 한옥 구조 속에서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부엌, 그 음식을 만들고 뭐 이제 그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이런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부엌에 이제 공간 자체가 분할되어 있었죠. 요즘에 아파트도 물론 이제 아파트든 원룸이든 뭐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고 또는 뭐 인덕션이 놓여 있고 이렇게 그 부엌의 기능을 하는 이제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닫혀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폐쇄적으로. 근데 동네 한옥 구조, 가옥 구조에서는 이렇게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뭐 이를테면 안방이라든가 다른 뭐 거실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과 따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공간은 또 누가 여성이 그렇죠? 여성의 공간. 그래서 이제 남성이 혼자 그 산다는 것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이 두 7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파트는 모든 기능이 내부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죠. 아파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파트 뭐 이렇게 거실이 있고 뭐 안방 있고 뭐 또 작은 방들이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안방에도 있고 이제 또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는 뭐 또 그 거실 옆에도 하나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뭐 신발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거실 쪽에 이제 베란다 요즘엔 확장 우리 집 같은 확장형이니까 저쪽에 안방 쪽에가 이렇게 또 베란다 그 조금 있어서 이제 그 빨래를 이제 널기도 하고 그쪽에 또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를 또 배치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파트는 모든 기능이 내부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관리를 또 누가 합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뭐 전기나 수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설비에 대한 관리는 아파트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파트가 있으면 남성 혼자서도 거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어떤 기능적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대 새롭게 등장한 뭐 양옥,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양옥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는데 이제 양옥은 이제 상하 1층, 2층으로 이렇게 좀 구획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는 하여튼 이 수평적 분할을 통해서 그 공간 구조 안에가 하여튼 그 어떤 혼자서 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세탁실 따로 있고 또 이제 뭐 냉장고 두고 김치 냉장고 두고 이렇게 뭐
얼마든지 이렇게 그 공간 구조가 분할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뭐 한 뭐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하여튼 혼자 일테면 뭐 기러기 아빠처럼 혼자 생활해야 되는 시기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어요. 그 혼자 혼자 이렇게 뭐 그 밥 해 먹고 근데 처음에는 밥 해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갈수록 하기 싫으니까 사 먹기도 너무 또 싫어지니까 뭐 이제 굶고 그래서 이게 사람 혼자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혼자 사는데 불편이 돈만 있으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인 것이죠. 자, 이렇게 편리하고 세련된 공간인 아파트는 성공을 욕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이제 이 소설들에서 영화나 소설에서 대학 교수나 화가 이런 사람들은 뭐 아파트가 지닌 그런 기능적 면모에다가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잘 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지닌 혼자 사는 남성이 자유롭게 여성들과 이제 만나서 뭐 대담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아파트였던 얘기예요. 70년대. 이 점으로 인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파트에서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소설과 영화에서.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다음 장 좀 보면 그 경아에게 별들의 고향이죠. 경아에게 문호의 아파트는 잠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남성이죠. 그러니까 경아의 소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아에게 이 여성인물 경아에게 문호의 아파트는 잠시 뭐 이렇게 좀 뭐 하여튼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겨울여자 이화에게도 뭐 허민의 아파트는 이제 허민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안해주기 위해 들르는 그런 방문의 공간이지. 다시 말해서 이 아파트의 주인들은 남성이라는 얘기가 성공한 남성. 남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왜 이들 아파트는 여성이 부재한가? 70년대 당시에는 여성이 그만큼 성공하기에는 당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성공한 여성은 아파트의 이 70년대 베스트셀러에는 등장하지 않더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이제 뭐 대학생 일테면 뭐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뭐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뭐 시험에서도 남녀 차별은 물론 그 자체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차별은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해서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뭐 아파트든 또 도시건 이제 오피스텔이든 뭐 이렇게 또 뭐 원룸이든 이렇게 뭐 성공한 여성이 원룸에 사는 건 좀 마땅치 않겠지만 뭐 오피스텔 내지는 아파트 이렇게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이죠. 하여튼 70년대에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에 성공한 독신 여성이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혼녀이든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 공간을 이들 70년대 베스트셀러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은 반드시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런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상적 주거 공간으로 떠오른 그 70년대 아파트는 이제 지금 보니까 처음에 우리 자료를 볼 때 이제 2층 양옥 그 서양식 가옥 구조 양옥에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양옥은 지금 슬그머니 사라졌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양옥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세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훨씬 어떤 그 기능도 이제 배치가 잘 돼 있고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 다음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게 뭐 문만 그 닫고 들어가면 전혀 외부와 얼마나 차단, 거의 100%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제 이런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지금 점차 양옥은 사라지고 아파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파트는 실제 그 속에서 일상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시선은 부재하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이제 비밀스럽고 편리한 사생활을 제공해 주는 은밀하면서도 비일상적인 그런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기능하고 있어요. 자, 일상을 구성해내는 주거 공간이 성공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조장하는 대로 이미지화되고 있다고 이제 알 수 있겠죠. 기존의 구조와는 다른 그런 이제 발달된 여러 여건의 편리함, 그다음에 개인적 사생활의 그 필수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남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시기 70년대 이 시기 대중예술에서 발견되는 주거 공간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적 생활의 어떤 대표성을 획득하면서 대중들의 욕망을 추동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빨리 이제 사회 경제를 성공해서 저런 아파트에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눈여겨 보아야 될 어떤 공간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 서울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소비와 향락의 그런 이미지, 젊은이들의 유흥 공간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농촌과는 시골과는 전혀 다른, 시골에서는 가능하지, 시골은 뭐 자연적인 뭐 이렇게 자연 환경, 그러나 이제 도시는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들이니까 소비할 만한 것도 많고, 향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부정적인 어떤 어감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예컨대 생맥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나이트클럽도 가서 이제 70년대는 고고춤도 추고, 그다음에 놀이동산도 가고, 동물원, 우리도 여러분은 동물원 갈 일은 없는데, 우리는 또 어렸을 때 동물원도 아마 소풍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동물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시골에 없죠. 도시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주거 공간을 하여튼 아파트 주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이 이제 70년대 베스트셀러들에서 그 인물과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곳으로 이제 나와. 예컨대 별들의 고향에서는 이제 카페 여급인, 이 말도 이제 여급이란 말 참 예전 말이죠. 70년대 여급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1차시에 좀 언급을 했었는데, 별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겨울 여자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이제 특히 또 좀 조금 낮춰서 이제 평가하고 그러면서 소위 호스티스 소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 이제 소설과 영화에서 나오는 여성 인물들의 직업이 이제 이런 술집에서 일하는 이제 여급, 그 호스티스, 이런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여러 남성을 만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소위 호스티스 소설 이렇게 좀 낮춰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그건 이제 소설을 이제 대중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좀 낮춰서 평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 이제 본래 이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져 볼 문제는 일단 아니고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여급 이런 말들을 70년대 이들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어휘들을 지금 그대로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런 겁니다. 하여튼 별들의 고향에서는 카페 여급인 경아의 개인적인 어떤 이력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유흥 공간이 나타나요. 자, 그 부분 이제 3차시에 가서 3차시로 그렇게 차시를 변경해서 그 국회에서도 그 회의를 하다가 밤 12시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또 변경해서 회의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차수를 우리는 차시를 2차시 끝내고 3차시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 25분 내지 26분, 25분 정도, 하여튼 25분 조금 지나서 이렇게 좀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2차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